자, 심리치료의 이제 7단계가 시험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좀 작성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타이틀은 상담의 과정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대로 쭉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굳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심리치료의 7단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심리치료의 7단계는 제 기억에 실기에서 출제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 7까지를 정리해야 되겠죠. 자, 먼저 타이틀을 잘 써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초기 자문이다 라고 했어요. 초기 자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치료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 평가가 됩니다. 치료 평가. 그 다음에 치료 종결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죠? 추적 회기라고 했습니다. 추적 회기.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사후관리, 팔로우비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자, 이렇게 세팅을 처음에 잘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좀 넉넉해집니다. 초기 자문은 이제 환자라는 단어 쓸게요. 내담자보다는 환자. 환자가 어떠한 그 계기로 해서 도움을 요청했는지, 환자의 도움 결정 계기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치료로부터 무엇을 희망하는지 자문하는 것입니다. 초기 자문이었습니다. 자, 문제 상황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환자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환자의 문제와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것입니다. 치료 목표 설정입니다. 치료 목표 설정은 문제와 상황을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 환자 치료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뒤에 평가 때문에 해야 되죠.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니까. 자, 치료 실시입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제공하는 거죠. 계획을 앞에서 수립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수정도 가능합니다. 계획 변경도 가능합니다. 자, 변경했으면 거기에 따라 또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치료 평가는 효과성 평가도 있지만 자, 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일종의 과정 평가가 되겠고요. 치료 종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표가 달성됐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기한이 종료됐다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고 이런 걸 하게 되기 때문에 자, 회기 기한입니다. 기한 도래로 인해서 자,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 달성되어서 종결할 수도 있지만 기한이 다 도래되어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것은 이제 종결 후가 되겠죠. 종결 후에 효과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는 것,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추적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겠죠.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제 상담의 시작과 종결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접수 면접, 그 다음에 상담의 초기,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상담의 중기, 그 다음에 상담의 종결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을 이 대목을 지우고 제가 큰 틀에서 좀 잡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접수 면접이었습니다. 상담의 초기. 상담의 초기가 좀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중기. 그 다음에 상담의 종결입니다. 상담의 종결도 좀 많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적인 측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접수 면접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초기, 상담의 초기, 상담의 중기, 상담의 종결, 이렇게 정리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밑에다가 쭉 이제 작성해 나가 볼게요. 접수 면접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하는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능력과 기술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게 접수 면접자가 필요하겠고요. 접수 면접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거기에 별표 치시면 됩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요구된다. 즉 동기부여죠. 그 다음에 비밀이 보장됨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한계도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기대를 평가해야 되는데 이걸 상담 기대 평가라고 합니다. 상담 관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왜곡된 기대 등을 안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접수 면접 기록지가 있잖아요. 가족관계, 사회 경제적 수준, 이전에 받았던 상담 경험, 주요하게 호소하는 문제, 정서적인 강도, 양가 감정의 정도요, 인지적 기능, 대인관계 기술 등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오게 된 경위가 있을 건데 그것도 파악합니다. 행동의 변화에 대한 동기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동기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들을 파악해서 동기, 부여,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이 요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접수 면접인데 접수 면접에서는 동기를 파악하고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는 것, 그런 것들이 요구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비밀 보장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그랬죠? 기본적 정보 수집. 자, 기본적인 정보 수집은 면접 기록지에 하는 겁니다. 접수 기록지라 할게요. 접수 기록지에 하는 겁니다. 접수 기록지에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접수 기록지, 접수 면접지에 양식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대해서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3번에 보면 상담 기대 평가와 함께 그 상담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나 왜곡된 기대가 있다면 왜곡된 기대 등에 대해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의뢰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의뢰 경위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접수 면접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초기로 들어갑니다. 이 초기가 이제 시험에 잘 나왔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제 종결도 그렇고요. 초기에서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박스가 나오고 중기로 가는데요. 자, 내담자 문제 이해입니다. 내담자가 도움을 청하는 내용과 직접적인 이유를 확인하며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탐색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동기와 의욕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접수 면접에서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초기가. 그 다음에 상담 목표 및 진행 방식에 대한 합의입니다. 상담 목표를 정하고 상담 진행 방식에 대해서 합의한다. 우리는 합의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배웠습니다. 촉진적 상담 관계를 우리가 라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형성해 줘야 되겠죠. 상담 진행의 효과성을 위해서 상담의 구조화 가로, 이게 중요한 단어죠.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2번 상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일종의 이제 설명을 잘 해줄 필요가 있죠. 상담의 특성, 한계, 조건, 앞으로 기대되는 결과, 내담자와 상담자의 의미, 상담의 목표, 비밀 보장 등에 대해서 언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의 구조화를 통해 상담이 그 방향이나 초점을 잃지 않도록 상담 진행을 도와야 합니다. 상담의 구조화는 초기 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상담 초기 때 내담자의 문제 이해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동기와 의욕을 평가하라 그랬어요. 내담자의 동기와 의욕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상담 목표 설정입니다. 상담 목표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상담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한데요. 이 합의를 우리가 이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입니다.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